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벤츠 EQE 화재가 연기가 난 시점에서 화염에 휩싸일 때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타임라인 체킹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이 나온 보도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찾아보시면 벤츠 EQE 사고의 타임라인이 나온 영상이 나옵니다. 보시면 8월 1일 AM 새벽 5시 8분 15초경에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기자분이 연기가 올라와서 식별이 되는 그 시점서부터 이 영상을 사용한 걸로 보여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과정이 계속 연기가 나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막 피어오르는 걸로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정확히 20초 후에 5시 8분 35초경에 뻥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화염에 휩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세한 연기가 나기 시작했던 시점, 카메라로 잘 식별이 안 되는 시점까지 합쳐보면 길어야 한 3, 40초, 1분 이내에 화재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별하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벤츠에서 정확한 자료가 있으시다 그러면 요거를 좀 공개하시는 게 좋죠. 그게 아니다. 연기가 났다가 다시 멈췄다가 또 난 것이다. 뭐 이런 자료가 혹시 있다면. 근데 주변을 보면 연기가 난 흔적이 없거든요. 이 나기 시작한 시점 5시 8분 15초 이전에는 주변에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게 되면은 좀 자욱하게 연기가 피어난 흔적이 보이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산에서 발생했던 EV6 화재는 새벽 4시 45분 50초경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면서 이제 주차장 관리 직원이 그걸 확인해 보고 소화기를 가져다가 본인이 직접 진화 작업을 하려고 왔다가 연기가 다시 잦아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기가 나니까 소방서에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하고 나서도 계속 연기가 나니까 막 살펴봐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18분 50초가 지난 시점인 5시 5분 40초경에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하부 쪽으로 화염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셀 하나에서 이제 과온이 발생을 해서 거기서부터 화재가 발생을 해서 화염이 뿜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듈이 이제 화재에 노출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을 계속 뿌리는데 꺼졌다가 다시 불을 붙고 꺼졌다가 불이 붙고 하는 게 한 모듈에 12개 셀이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옮겨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셀에 붙어서 또 불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차피 모듈 하나의 화재니까 이 모듈 하나가 12개 셀로 한 2.4kWh 정도의 에너지를 담고 있으니까 이 차를 견인을 해서 외부에서 이제 소화포를 덮고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진화를 할 수 있는 차량 손상은 거의 없게 이렇게 해서 진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벤츠 EQE의 타임라인을 보면 몇십 초 정도, 그게 정확하게 뭐 20초였는지 30초였는지 40초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몇십 초 정도 1분 이내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화재로 번졌고 화재가 급작스럽게 뻥 하고 터진 거고, EV6 같은 경우에는 19분 거의 18분 50초를 연기 나는 상태로 해서 지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5분에 거의 4배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버틴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극과 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잘 된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의문을 가지시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불안감 때문에 그러신 거죠. 저희가 뭐 이걸 계속 고정을 해드리면서 이래도 못 믿을래, 이래도 뭐 이게 아니라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팩트에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현대 기아 두둔하냐? 뭐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현상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빗길에 미끄러져서 난 사고, 요거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이 원인이 밝혀지면 또 우려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막 미화시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트랙션을 잃어버릴 정도의 속도니까 그렇게 영상에서 보는 것만큼 속도가 낮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충돌 직전의 속도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탑승자가 정확하게 이제 소사로 사망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충돌로 인한 충격량에 의해서
돌아가신 건지 뭐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조사가 나오면 가감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전기차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자꾸 보정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좋든 나쁘든 전기차를 사든 사지 않든 정확하게 배터리나 전기차에 대한 기술 그리고 위험성 이걸 가감없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장됐거나 언론에 잘못 알려지는 부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오도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전기차 지금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2025년 내년도가 전기차 사기에는 인프라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화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내연차는 사실 화재 방지와 관련된 솔루션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만들어진 차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해에 5,000대 정도의 우리나라에서만 화재가 나는 그러니까 화재가 익숙해요. 근데 전기차는 이제 아시다시피 한 번 화재가 나면은 이게 계속 그 안에 배터리가 엄청난 용량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몇 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이상도 탈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또 EQE처럼 대규모 참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시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재 방지 솔루션과 관련해서 제조사가 이제 계속 보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굵직한 사고가 터닝 포인트가 돼서 좀 더 안전하게 전기차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내연차가 화재가 많이 나니까 전기차 화재가 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문명에서 기술을 통해 우리의 생활이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안전한 생활을 보다 확실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술이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특이점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도 내연차처럼 1년에 5,000대 불타면 안 돼요. 내연차가 2,500만 대 정도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5,000대 불탄다 그러면 나중에 전기차 시대가 돼서 이게 전기차가 다 내연차를 대체했다고 치면 물론 뭐 다 대체는 하지 못할 겁니다. 특수한 용도에는 내연차가 여전히 사용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5분의 1, 10분의 1로 화재율을 줄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대, 차세대 기술로 나아가서 모빌리티 혁명을 통해 우리의 생활이 좀 더 진보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걸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전기차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게 내연차와 비교를 해서 괜찮다. 저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여기에서 더 좋아져야 돼요. 전기차는 화재 위험에서 거의 이제는 뭐 전기차를 이용하게 되면 불이 나서 내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 수준까지 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재 입장은 에너지를 담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라는 게 위험하니까 물론 휘발유는 사실 더 위험합니다. 에너지의 총량을 계산해 보면 휘발유의 에너지 밀도가 한 9배 정도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폭발할 때 폭발력이 그만큼 더 강한 건 사실인데 가솔린은 우리가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다뤄왔고 또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빠르게 타니까 이 배터리처럼 길게 오래 타지 않으니까 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덜할 수 있는데 전기차는 이제 익숙하지 않고 오래 타다 보니까 두려움이 크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팩트에 근거한 내용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인지를 하셔야 과도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전기차를 선택하든 내연차를 선택하든 합리적으로 내 환경에 맞는 자동차가 무엇인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제조사는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제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술에 근접했거나 그 기술에 한참 떨어지는 업체들을 평가해서 이렇게 줄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상대적인 그런 가치를 보여주는 거고요. 항상 또 잘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잘하는 업체의 그런 기술 수준에 빗대서 떨어지는 수준의 그런 제조사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뀌는 겁니다. 절대로 저희는 전기차 구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좋으신 분은 전기차 구입을 하시는 거고 내연차를 구입하실 분은 내연차를 구입하시는 거고 하이브리드가 좋으신 분은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각자 원하시는 걸 구입하시되 앞으로 미래 방향성이 전기차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K전기차, K배터리가 이 분야에 있어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더 앞서 있다라고 보는데 하드웨어에서의 만큼은 근데 이 하드웨어에서도 P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의 성과가 많이 좌지우지하는 SDV 시대니까 일부분은 또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아무래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항상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전기차 시대가 되고 모빌리티 시대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산업, 우리나라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위치, K배터리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 이런 생각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자라는 차원입니다. 절대로 전기차 사세요. 전기차가 최고입니다. 내연차, 이건 뭐 제가 내연차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애정, 아픈 손가락이 내연차지 전기차를 제가 막 엄청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기차 기술을 좋아하는 거고 미래 방향성이라니까 관심을 갖는 거고 그리고 또 마침 우리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전기차 시대가 오면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 되는 자동차와 미래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 큰 소리 좀 칠 수 있겠는데 거기에 제가 계속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괴담이 많고 넷피셜들이 막 팔을 치고 있고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반대로 팩트를 보정하려고 하고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이 많아지는 거일 뿐입니다. 현대기아가 전기차에서 앞서 있다가 기술에 있어서 흐지부지 되거나 뒤떨어진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가차없이 돌아섭니다. 물론 국민으로서 응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기술을 판단하는 사람이 감정에 휘둘릴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칭찬하는 게 사실 현대기아의 전기차 위주지 또 SDV의 그 소프트웨어 제어 이런 부분이지 뭐 지금까지 내연차 부분에서 이루었던 성과 이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연차 부분에서는 여전히 독일차를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현대가 하이브리드에서 힘을 많이 낸다고 해도 여전히 토요타가 더 앞서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SUV 관련된 내연차, 뭐 픽업 이런 것들은 미국차가 역시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다 보면 전기차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친환경 전기차, 수소 전기차 뭐 이런 부분을 논하려다 보니까 K배터리, K전기차를 많이 이야기할 뿐입니다. 타임라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잘 판단해 주셔서 이 정도 격차가 있구나 이렇게 보정을 하셔서 정확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할지 말지 벤츠를 두둔할지 말지 현기의 전기차의 상품성을 좋게 볼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이런 주제나 이런 이의가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또 들으면 재밌겠구나 해서 기분 좋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 다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그램 공구로 뵙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가격 조건을 가지고 그램 공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